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어, 시장이 어디로 갈지 상당히 애매합니다. 요거는 우리나라 코스피 일봉입니다. 일봉을 보게 되면은, 여기서 바닥 찍고, 요 하락하다가 바닥 찍고, 급등을 했지요. 급등을 내가 조정받고, 다시 또, 어, 여기에 대한 반등을 하는 중인데, 이 반등이 끝난 건지, 아직 진행 중인지, 좀 불명확합니다. 여기서 상승한 게 1파, 그 다음에 조정 2파, 그 다음에 상승 3파, 그 다음에 조정 4파가 아닐까 이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1파의 상승이 좀 과하게 오바가 생겼다. 요 정도 오르면 적당한데 더 올랐다고 말씀드렸죠. 그리고 조정받고 요런 식의 또 상승이 있었다. 그래서 여기 1파, 2파, 3파 해서 끝난 건지 아니면은 지금 요 조정받고 다음에 마지막 5파동이 진행이 될 건지 요것도 상당히 애매한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일단 여기 1파가 끝나고 2파 조정받고 이제 3파가 올라가면서 요, 요 위쪽으로 박스권이 형성이 됐습니다. 그래서 요 박스권 바닥 이 저점을 여기로 잡게 되면은 요 저점 종가 대비로 저점을 잡으면 요 저점과 요 위에 종가 대비로 저점을 받으면 요 저점이 나왔는데 요 저점을 요 날 뚫고 요 날 뚫고 요 날 뚫어서 위쪽으로 가나 했더니 밑으로 조정받고 위로 다시 올랐다가 밑으로 조정받고 다시 올랐습니다. 그래서 요걸로 끝이 났나 아니면은 재차 진행 중인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. 코스피는 이렇고 코스피 200을 보게 되면은 조금 더 복잡해 보이는데 여기서 올라가지고 이것도 요게 이제 저점을 가지고 박스권을 꺾게 되면은 올랐다가 박스 밑으로 떨어졌다가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요때는 또 박스 밑으로 떨어졌거든요. 그래서 현들기가 심하게 들어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3파가 여기서 시작인 게 1파, 2파, 요 3파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여기 4파가 지금 진행 중인 건지 끝이 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. 여기서 지금 일단은 5일선, 11선, 21선 위로 올랐습니다. 올라서 위로 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요 고점을 뚫고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요 박스권 있죠. 요걸 뚫고 올라가야 어제 금요일 같은 경우도 요 박스권에서 걸렸지요. 고가가 받고 저항을 받았는데 어, 코스피를 봐도 비슷합니다. 코스피는 요 박스권을 뚫었는데 그래도 여기에 121선에 저항을 받았지요. 그래서 요거를 뚫고 올라가면은 위로 좀 더 갈 가능성이 있다. 근데 요거를 뚫지는 않을 건데 한 2600 언제 정도까지 갈 가능성은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. 2600에서 조금 더 본다면은 여기가 고점이니까 2600에서 한 2650 정도 사이까지도 갈 수가 있다. 그러면은 선물로 봤을 때 보면은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선물로 보면은 요거보다 좀 더 명확하게 보이는데 여기서 선물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올랐다가 하나 둘 셋 넷 해서 여기에 고점을 기준 보면은 이것도 이게 고점이네요. 고점을 치고 내려왔다가 박스권을 뚫고 내려와서 좀 더 빠질려나 했더니
뭐 결국은 여기서 급등을 했죠. 그래서 이 급등이 요때 급등하고 비슷한 건지 요런 급등 같이 될란지 아니면은 밑으로 떨어질란지 거기 조금 애매합니다. 그 왜 또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일본 주식이 보면은 일본이 우리보다 조금 선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기 10월 30일 날 바닥을 찍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 뭐 니케이를 보게 되면은 니케이 동경지수를 볼까? 동경지수를 보면은 저가 기준은 24일 날 바닥을 찍었고 종가 기준으로는 26일 날 바닥을 찍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보다 뭐 한 이틀 빨리 찍었죠, 바닥을. 그리고 꼭대기 같은 경우도 일본 같은 경우는 종가 기준으로 요 날이 꼭대기가 됩니다. 요 날인가 모르겠는데 요 날이 꼭대기인 것 같습니다. 요 날이 꼭대기 같거든요. 그러니까 장중 기준 잡으면은 요 날이 꼭대기고 종가 기준 잡으면 요 날이 꼭대기고 요 날이 꼭대기인데 상승하는 걸로 보면 요 날로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굳이 매기 본다면은 여기서 꼭대기를 쳤다면은 A, B, C, D, E 해가지고 하나의 파동이 끝이 나고 여기서 파동이 끝이 나고 그 다음에 반등했다가 재차 하락을 하는 중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이 하락이 얼마큼 올지는 모르겠는데 이 파동의 특성상 조금 더 많이 내려올 수도 있다. 요 정도 뭐 많이 내려올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요때도 한 2, 3일 빨랐죠. 우리나라보다. 꼭대기도 우리는 요 날이 꼭대기인데 이날 11월 30일 날이 꼭대기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요 날이나 요 날을 꼭대기 잡으면은 뭐 한 열흘 정도 요 날을 꼭대기로 잡는다 하더라도 뭐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맞나? 우리가 30일 요 날을 잡는다 하더라도 24일 거의 뭐 비슷해 보입니다. 한 일주일 가까이 빠르다.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곧 꼭대기 치고 빠질 가능성도 있다. 그 생각이 들고 어쩌면 일본이 또 올라갈 수도 있다. 왜냐하면은 일본 말고 뭐 유럽이나 뭐 프랑스, 독일, 일본, 영국 전부 다 위로 올라가고 있고 다우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뭔지 모르게 또 계단식 상승을 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주는 뭐 그런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위로 좀 갈 것 같은데 일본만 유독실이 빠지네. 왜 그럴까?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양쪽을 다 일어 놓는다면은 밑으로 한 이 정도 빠질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 위로 간다면은 위로 한 여기 2000 한 490 대략 한 2500쯤 되죠. 여기서 한 2550이나 2600 정도 2600 정도 갈 가능성도 있다. 그러면 한 150포인트 정도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. 이쪽 대비해서 뭐 그래 보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일단 이 추세를 봐야 되겠는데 일단 박스권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 이평선을 보고 추세를 보는데 그 올라간다 하더라도 뭐 추세를 한번 끄어 보면은 뭐 요 꼭대기를 연결하면 요런 게 나오겠죠. 그래서 며칠 더 가면은 여기 좀 더 올라가겠죠. 그래서 2600 근처까지 가려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요런 일파 같은 요런 강한 상승이 올라와 주면은 또 갈 가능성도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은 12월 12일 그 밤에 또 FOMC가 있죠. 거기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와가지고 위쪽으로 강하게 올라가면은 또 위로 이런 식으로 튀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. 뭐 이렇게
강하게 요 고점을 뚫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, 그래도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을 없다고 보기는 좀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위쪽과 아래쪽을 다 열어둬야 되겠다. 그러면 무슨 말 하는 거냐?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잘 모르겠다, 이 말이죠.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잘 모르면 뭐를 봐라? 돈을 봐라. 돈을 보면은 미국이 대충 외국인이 대충 이래 사고 있습니다. 그 잘하는 기관도 뭐 샀다 팔았다 하면서 결국은 뭐 사는 쪽에 가깝고, 그 중에 더 금융 투자가 좀 더 잘하지요. 금융 투자를 보면은 뭐 샀다 팔았다고는 하는데, 그래도 팔기보다는 사는 쪽으로 조금 더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. 연기금도 보면은 최근 한 열흘 동안은 사는 쪽으로 좀 더 가는 것 같아. 사모펀드도 사는 방향으로 좀 가는 것 같아. 영업일로 열흘쯤 하면은 한 2주 정도 되지요. 2주 정도 이 박스권 비슷하게 있으면서 매수 쪽으로 기울었습니다. 그러면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일단은 좀 더 있어 보인다. 그러면은 밑으로 떨어질 때, 이거 주봉입니다. 밑으로 떨어지면 조정이거나 생각하고 매집을 분할로 하고, 그 다음 위로 올라가면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, 내가 가진 종목마다 다 틀립니다. 가진 종목이 잘 올라가면은 추세를 보고 있다가 꺾일 무렵 또는 대량 거래가 터질 때, 그때 털면은 뭐 익절이 제일 적절한 위치에서 익절을 하게 되겠지요. 뭐 그렇게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위로 좀 더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, 뭐 주봉상으로 이제 조정다운 조정 없이 그냥 쭉 올라가는 중입니다. 보다시피 주봉상으로는, 일봉상으로는 그리고 주봉상으로 보면은 요 20주선을 뚫으려고 뭐 몇 주, 한 2, 3주, 3, 4주 이렇게 시도를 하다가 결국은 지난주에 뚫었지요. 그래서 위로 좀 더 갈 가능성이 있다. 뭐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주식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반도체주 중에서 그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있는데, SK하이닉스는 볼리지밴드 하단 쪽을 뚫었다가 약간 반등이 있는 상태고,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요거보다 조금 더 21선을 밑으로 하향으로 뚫었다가 뭐 5일선, 11선, 20선 전부 금요일 날은 위쪽으로 뚫었습니다. 그래서 뭐 잡주도 아니고 이렇게 이 지지 저항의 역할을 크게 할 수 있는 위치를 갖다가 뭐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강하게 움직인다. 그러다가 CCI 상으로 또 매수 신호가 나왔다. 그래서 위쪽으로 좀 더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, 아래쪽보다는. 뭐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엊그제 이거는 뭐냐, 좀 흔들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그리고 1파 때처럼 이런 강한 상승, 이 정도까지는 안 강해도 웬만큼 강한 상승, 2600 전후까지 오는 요 뚫을 수도 있고 요 밑에서 걸릴 수도 있습니다. 그런 상승은 가능하지 않을까, 뭐 그래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2600 내외가 되면은 뭐 지수로는 어떻게 될까? 자, 2600 내외가 되면은 대략 뭐 347 선물로서 347 뭐 전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올라가다가, 그러니까 좀 강하게 올라가면은 수요일 날 FOMC가 화요일 밤에 있으니까 우리 시간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미국의 FOMC가 굉장히 좋은 시간에 나오면은 수요일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. 수요일 날 쭉 올랐다가 목요일 더 갈지 안 갈지는 그 참 애매하거든요. 그래서 목요일이 또 선물로 쓰면 동시만기일이니까
동시만기일 같은 경우 예전에는 크게 움직인 경우들이 있었는데 요 위클리 옵션이 생기고 나서는 동시만기일 날 또 크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잘 없더라고요. 아직까지는 크게 움직임이 뭐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 이 옵션 포지션을 봐서는 오히려 하방 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뭐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글쎄요,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게 뭐 솔직한 마음입니다. 그냥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위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 갈 수도 있겠다. 근데 아랫방향으로 한번 흔들었으니까 위로 가기 위해서 흔들었지 않았을까 이래 볼 수도 있고, 아니면은 여기서 한번 하방으로 내렸다가 올렸는데 이 고점을 뚫지 못하면은 지그재그 파동으로 좀 깊은 조정이 될 수도 있다. 왜냐하면 1파 조정이 얕았기 때문에 요 3파 조정은 좀 깊을 수 있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그래서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상당히 뭐라고 말하기는 힘든데 정황상으로 볼 때는 위쪽 방향인 것 같은데 조금 더 두고 보면서 요 박스권을 갖다가 어떻게 하향 돌파하느냐 상향 돌파하느냐를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, 그나마 좀 확실할 때 나타나서 막 소리 지르고 강하게 어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. 이종복 TV라고 있는데 그 이종복 TV 같은 경우 좀 단가가 세더라고요. 보니까 한 달에 뭐 250만 원, 뭐 300만 이 정도 받는 것 같은데 회원이 대략 들어서 한 뭐 800명에서 한 1,500명, 2,000명 정도 되는가 봐요. 그러면은 대략 한 달 수입이 10억 이상이 되는 것 같은, 그럼 1년으로 따지면 100억이 넘지요. 그러니까 기업이죠. 그 정도 벌이가 되면은 굳이 위험하게 자기가 뭐 주식을 투자할 필요가 별로 없지요. 그냥 단기 매매할 필요가 없고 회사가 좋고 성장성이 있고 저평가된 종목을 사가지고 2, 3년씩 뭐 또는 그 이상 묻어두면서 배당을 받는 게 가장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겠지요. 그 정도 한 달 벌이가 되는데 굳이 무리해서 매매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. 주식으로. 아니면 주식을 아예 안 해도 되지요. 뭐 한 달에 10억 정도 벌면은 거의 뭐 기업이죠, 기업. 뭐 그런 이종복 TV가 위쪽 방향을 강하게 주장을 하던데 그 사람 몇 년을 갖다가 관찰을 해보니까 확신이 있을 때 주로 나타나더라고요. 나는 내 영상에 나타난 지가 좀 된 것 같은데 나도 그 사람 나타날 때 한 번씩 언급을 하지요. 내가 뭐 기억을 갖다가 정확하게 못 하겠지만은 나타난 지가 한 1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. 최소한 6개월은 넘은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뭐 시간이 지나가면은 뭐 시간을 정확하게 내가 기억을 못 하니까 잘은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나타난 지 오래됐다가 갑자기 최근에 나타난 것 같더라. 내 영상에 추천이 돼서 나타났습니다. 그래서 오랜만에 봤습니다. 왜냐면 내가 이종복 TV를 구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독 안 한 거는 잘 안 나타납니다. 내가 이 구독을 하다 보면은 뭐 영상이 구독한 게 뭐 한 보통 6, 700개, 많을 때는 1000개 넘어가거든요. 그러면 한 7, 800개 정도 뭐 지워버렸다가 또 하나씩 구독하다 보면은 또 한 6, 700개, 뭐 1000개를 넣습니다. 그러면 한 1000개 넘어가면 또 지워버리죠. 너무 많으니까. 그런 것 중에 하나도 뭐 이종복 TV인데 뭐 옛날부터 워낙 잘한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한 번씩 그 사람이 나타나서 강하게 주장하면은 주로 주식을 위주로 하니까 올라갈 때 주로 나타나죠. 강하게 주장을 하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많겠구나 이래 생각하고 나도 여기서 거의 바닥이다 그리고 올라온다 얘기를 했지요.
올라온다 했는데 얼마큼 갈지는 모르겠다 고 말씀드렸고, 한 2600 정도는 올라온다고 했는데 이미 올라왔지요. 앞에 올라와서 조정을 받고 이걸 뚫고 더 올라갈지 아니면은 이 정도 선에서 내려갈지는 모르겠는데, 지금 뭐 우리나라 여러 가지로 볼 때 폭락을 해도 이상하지 않는데, 근데 아직까지 보면은 이 하수나 중수들이 완전히 시장이 퇴출된 것 같지도 않고, 그 다음에 고수를 잡는 장애를 했는데 고수들도 상당 부분 거의 그러기 상태까지 몰고 갔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한 번 더 올려가지고 흔들기를 올렸다가 한번 밑으로 흔들어도 흔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. 올렸을 때 만약에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은 또 상방이라고 상당히 많이 달라들 가능성이 있거든요. 그리고 외국인들이 쭉 보다시피 사고 있잖아요. 어느 순간부터 어느 순간까지 팔다가 어느 순간 또 사고 있거든요. 외국인이 이렇게 계속 들어온다는 거는 방향을 일단 위쪽으로 본다는 얘기죠.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바로 이거를 뚫고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이 고점을. 하지만 이 바닥 추세가 닿았으니까 요 중간 추세 정도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. 중간 추세 전후까지. 그래서 중간 추세 정도까지만 올라올지 뭐 더 올라올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 이 정도까지는 한번 뭐 올라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. 이 앞전에도 뭐 올라왔으니까 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. 자, 어쨌거나 월봉상에 짱대 양봉이 11월 달에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 양봉이 조금 더 조정받고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나름대로 듭니다. 부동산에 관한 부분도 뭐 한번 내가 언급을 하고 싶은데, 내가 부동산을 뭐 잘 모르니까, 뭐 주식도 잘 모르지만 부동산은 또 더 잘 모르지요. 근데 경험적으로 또 부동산으로 집을 늘린 사람 얘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. 뭐 그 사람도 상당히 뭐 지명도가 있는 사람인데, 그래서 예전에 얘기한 적은 있지만은 그런 것도 한 번 더 다음에 얘기를 해볼까 생각합니다. 자, 어쨌거나 중요한 건 이번 주인데, 내일부터 당장 어찌 될지는 주봉상으로 볼 때 이 20일 20주선을 뚫었다. 그래서 위로 갈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인다. 월봉상으로 볼 때는 강력한 11월달 상승이 있었으니까 12월달 1월달 조정을 거쳐서 더 갈지 아니면 바로 더 강력한 상승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은, 일단 주봉상으로도 월봉상으로도 20개월선을 뚫고 지금 밀리가 조정받고 재차 올라가니까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. 일봉상으로 볼 때 아까 얘기했다시피 1파, 2파, 3파, 4파, 5파 이렇게 올라갈지 아니면은 리딩 파동처럼 뭐 움직일지, 여기서 요 고점을 갖다가 넘기지 못하고 또 넘긴다 하더라도 재차 하락을 하면서 이걸 뚫고 내려갈지,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. 뭐로 지켜보냐? 요 박스권, 하방 박스권으로 하방은 지켜보고, 또 상방은 상방 박스권으로 지켜보는데, 상방 박스권 일단 뚫었지요. 그러면은 상방 고점을 어떻게 뚫고 올라가느냐를 한번 봐야 될 거고, 밑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 뭐 하방을 어떻게 뚫을 거냐도 한번 봐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인데, 이렇게 애매한 상황에서 뭐 그래도 여러 가지 인간 지표라든지, 뭐 유튜브도 인간 지표가 되죠. 고수들도 인간 지표가 됩니다. 이종복 TV 같은 경우 뭐 또 인간 지표로서 활용한다 그러면은 거기는 강하게 부르짖을 때 대체적으로 위로 올라가더라. 그래서 위로 갈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다. 그러면 추세는 어떻게 볼 거냐? 요 추세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은 요 추세를 잡고 위로 쭉 보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.
요 추세를 갖다가 뭐 그거 보면 또 어디에 붙나 하면은 뭐 별로 의미는 없는데, 나는 요 정도가 적당하지 않았을까 뭐 생각을 합니다. 이 정도 같았으면은 요 정도 선에서 고점을 찍고 조정받고 요래 올라갔으면은, 요 정도나 요 정도 쌍봉 정도 선에서 올라갔으면은 딱 좋았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, 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얕은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깊은 조정이 있을 수 있는데 하는 생각도 합니다. 깊은 조정이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으면은 여기서 1, 2, 3, 4, 5가 끝난 게 아니고 지금 3파의 5파가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. 3파의 5파가 끝나지 않았다. 그래서 3파의 5파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잘 모르겠다 하는 뭐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파생을 하는 입장에서는 급등하느냐 급등하지 않느냐가 특히 그 옵션 쪽에서는 크게 좌우되는 거고, 뭐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든 서서히 올라가든 가진 종목만 올라가면 되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별로 문제가 안 되겠지요. 나처럼 뭐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나처럼 하면은 시장에서 대출 당해도 몇 번은 벌써 대출 당해가지고 뭐 골로 갔을 겁니다. 어쨌거나 나같이 하는 사람들은 요런 시장에서 거의 뭐 죽음을 당하거든요. 죽임을 당하죠. 나도 많이 죽었지요. 버릇을 못 고치고 있는데 버릇이라 해야 될지, 나에게 시간이 얼마 없어서 뭐 그렇다고 해야 될지, 아니면은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는데 나도 미수풀로 질러가지고 짧은 시간에 돈 번 사람 못지않게 잘한다고 맨날 착각을 해서 그런 건지 어쨌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작년부터 얘기를 했는지 뭐 올해 전반기부터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은 수익이 나면은, 주식으로 수익이 나면은 추세를 따라가면서 추세가 꺾일 때 익절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다시 들어갈 때는 가진 돈의 일부만 들어가시라. 그러면 주식이 정말 날아가 버리면은 어떡하냐. 그러다 주식 말고도 투자해서 돈 벌 거리가 많습니다.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돈만 많다면은. 현금만 확보된다면은 많습니다. 왜냐하면 부동산 쪽만 해도 지금 고가 대비 절반 정도로 쪼개졌지요. 쪼개졌는데 더 쪼개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더 쪼개질 가능성. 그거는 내가 조만간에 부동산 편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나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.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나는 지금 생각에 부동산을 살 때는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부동산 살 때가 아니다. 그래서 부동산 사는 걸 갖다가 대충 말리죠. 요런 추세를 끄어 보니까 추세적으로 볼 때 하방은 아니구나. 하방으로 내려가다가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구나 하고 생각이 들고, 그 추세도 지금 어제 뚫었구나. 그래서 이 고점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은 위쪽으로 봐도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, 만약에 위쪽 추세가 꺾이면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. 뭐 이렇게 봐집니다. 그러면 이 고점 추세가 꺾기가 밑으로 내려가면 얼마나 갈 거냐, 보다시피 요런 추세 정도로 가지 않을까. 며칠 더 가면 더 내려가겠죠. 그래서 요 라인 정도, 요 라인, 그리고 여기 241 라인, 요 라인 정도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, 그 정도 생각을 합니다. 자, 일주일을 볼 때 뭐 이 정도에서 이 정도라 그러면은
상당히 진폭이 크지요. 진폭이 커서 야, 그걸 갖다가 말이라고 하고 있냐 할 수도 있지만은 작게 볼 때는 요거는 박스권을 갖다가 어떻게 뚫고 나가느냐 따라서 달라지고,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황상 뭐 인간 지표라든지 추세라든지 또 돈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위쪽일 가능성이 많다.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. 그렇다고 따라 들어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. 이때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은 이제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. 그리고 내가 요쯤인가 어디서 한번 뭐 들어가 보시라 얘기는 했는데, 이때 들어갔을 때는 조금 지수는 나 있겠지만은 그래도 잘 보고 있다가 뭐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. 밑으로 하여튼 뭐 밑으로 빠지더라도 뭐 다시 반등의 기회는 있으니까 익절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거다 생각은 들지만은 시장이 상당히 겁을 많이 주고 있는 뭐 그런 시장입니다. 시장이 겁을 많이 줄 때는 방향이 위쪽일 가능성이 많다. 그래서 그래도 이제 위로 얘기하는 이유가 뭐 거기 근거를 두고 합니다. 자,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고 시장에서 살아남아서 큰 시장이 올 때, 큰 장이 올 때, 뭐 주식 시장에서 큰 장과 부동산 시장에서 큰 장이 다를 가능성이 많지요. 그래도 큰 장이 올 때, 주식 시장에서 올 때 여러분들이 상당 부분 혜택을 보기 바란다 하는 관점에서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이번 한 주도 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